이 영화는요. 당신을 잡으러 왔어. 에? 저를요? 당신 누군데요? 난 모즐리. 나도 당신을 잡으러 왔어. 당신 누군데요? 난 모즐리. 지질이도 본다. 모즐리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달리고 달려서 12시 전까지만 도착하면 동대문이 안 닫혀요. 자, 1위는 미드나잇 런. 모슬리 FBI 모슬리죠. 재밌어요. 예, 모슬리. 아, 예, 1위는 미드나잇 런이 예, 맨날 당첨됐군요. 예. 당첨. 약간 의외네. 그래요? 그죠? 영화는 굉장히 재밌죠. 왜요? 예. 별난 직업 맞죠? 예, 별난죠. 제가 추천했잖아요. 아, 제가 그랬나? 추천했잖아요. 예. 그렇구나. 미드나잇 런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 아, 1988년작이네. 네, 88년 영화. 팔땡 예. 영화. 88년 중에 아직 안 쓴 게 있었어. 쌍팔년도 영화. 예. 마틴 브레스트 감독이고요. 네,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비버리 힐즈 갑, 예. 여인의 향기. 여인의 향기 감독이죠. 예, 여인의 향기 우리가 소개할 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조블랙의 사랑. 그렇죠. 네, 뭐 이런 영화. 예, 연출한. 이 되게 거장 감독인데 네. 2000년대 그 여인의 향기 이런 것까지 완전히 화려하게 가다가 2000년대 왜 그 벤 애플렉이랑 제니퍼 로페즈 나왔던 지질리온가 이름도 이상한 그거와 이제 폭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영화를 안 해요. 삐져가지고. 삐져서. 근데 사실 여인의 향기나 베버리 힐스 컵이랑 네. 이런 건 영화 되게 코믹하고 재밌고 midnight run이 완전히 뭐 그쵸. 대박이고. 네. 그다음에 여인의 향기는 작품성 그쵸. 그랬는데 그 뒤로 영화를 안 해. 영화 한 개 망했다고. 근데 그게 좀 심하게 망하긴 했어요. 제작비 많이 들이고. 그런데 그 뒤로 영화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진 그런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직업은 현상금 사냥꾼이죠. 아, 그렇죠. 현상금 사냥꾼. 예, 그렇죠. 현상금 사냥꾼. 영어로는 바운티 헌터라고 하더라고요. 바운티 헌터. 예, 현상금 사냥꾼 보통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는 직업이긴 해요. 그렇죠? 그 SF 뭐 스타워즈 이런 데도 현상금 사냥꾼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 같은 데서 현상금을 걸면 이제 그렇죠. 그냥 민간인인데 쫓아다니면서 그 범인을 딱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주면 현상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게 이제 그 웨스턴 영화들, 서부 영화들 보면은 네. 이제 원티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얼마 이렇게 데드 월 라이브. 백불 DOA 이렇게 써 네. 있으면 그거 이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뭐 완전히 현대물에서 그렇죠. 현상금 근데 사냥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좀 신선한 소재였고 뭐 영화의 재밌기로 치면 이 영화는 명작이야. 이 영화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명작이야. 깔깔깔 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 박진감 있게 나는 사실 흘러가잖아요. 이번에 한 5년 만에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나 이 영화 굉장히 많이 보고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거 직업 영화 1위로 해야지 하고서 보면서 좀 약간 좀 불안한 거야.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지금 보면 재미없을까 봐. 내 기억이 혹시 맞을까? 네. 그런데 다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찰스 크로디 나오면부터 좀 재밌어가지고 아주 또 재밌게 봤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영이 처음 봤어? 처음 봤지. 봤어요. 응. 근데 진짜 재밌지. 존나 재밌어. 욕을 하고 그러세요. 존나 재밌어. 아니 근데 이 영화는 개 재밌어 그냥. 진짜 재밌어요. 88년 영화인데 생각해보세요. 88년 우리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거 나올 때야.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진짜 시작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진짜 너무 재밌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결말이 뻔한데도 저 마지막에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가 그래? 제가 외쳤다니까요. 뭐라고? 디스크를 뺐었어. 디스크를 갖고 있어. 병신 뭐해 막. 네, 예,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재밌어요. 예. 마빈. 마빈들. 멍청한 뒤를 보라고 막. 소개 좀 할게요. 좀 해요. 예. 이따 얘기해요. 예. 네. 주인공 잭. 잭 워시. 예, 잭 워시. 이 사람은 원래 그 시카고 경찰 출신이죠. 네, 시카고 PD. 예, 경찰 출신인데 그 어떤 일에 연루돼서 경찰을 퇴직하고 현상금 사냥꾼에 나선 그렇죠. 주인공 전직 경찰. 로버트 드니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상금 사냥꾼이죠.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코미디 연기 잘해요. 잘해요. 네, 재밌어요. 그러게, 여기서 재밌어 아주. 예. 그리고 잭이 쫓아다니는 잡아오려고 노력하는
예, 회계사죠, 회계사. 회계사. 예? 마피아의 회계사. 예, 마피아의 그 돈을 삥땅 쳐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은 여기저기서 엄청 찾아요. 그렇죠. 그 회계사 네. 역으로는 찰스 그로딘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찰스 그로딘은 어디서 소개했냐면 베토벤. 베토벤에서 그 아빠. 예. 찰스 그로딘은 이 영화에서 정말 재밌어요. 정말 찰스 그로딘 아니었으면 midnight run이 이렇게 재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찰스 그로딘의 연기는 여기서 이 사람 이렇게 입 약간 이래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째려보는 거 있죠. 대박이던데. 대박이야. 대박. 진짜 웃기죠. 예. 그 다음에 진우이가 계속 얘기했던 FBI의 모즐리. 모슬리. 예, 이 사람은 FBI의 고위 간부 정도 되는데, 그렇죠. 간부죠. 예,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잃어버려요. 첫 씬에서 이 꼬리임을 예, 당해. 그렇죠. 잭이 뿌리는 거죠. 그렇죠. 로버트 드니로가. 그래서 자기 사진을 붙여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칭을 하고 다니는 모슬리를 거죠. 사칭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모즐리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예. 모슬리 되게 웃기잖아요. 남의 예. 담배 계속 뺏어 피고. 맞아요. 이 야펫 코토라는 그렇죠. 흑인 배우가 알론조 모즐리 요원. 예. 이름은 약간 아프리카스러운데 예. 미국 배우예요. 네. 아버지가 뭐 카메룬인가 뭐 그쪽이에요. 근데 묘하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얼굴에 초록빛도 돌아요. 이 사람이 저기에 나와 에일리언 에일리언 원의 그 흑인 승무원으로 나오죠. 아, 이 사람 영화에 되게 많이 출연했어요. 여기저기.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인상적이어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죠. 그냥 모즐리로 여기서 아주 열받은 그 표정. 그리고 계속 당하잖아요. FBI인데. 계속 당하죠. 한 발 눕고. 네. 그리고 잭이랑 똑같이 경쟁 그 사업자가 있어요. 마빈. 예, 마빈이라고. 저기 진짜 현상금 무식하네. 예, 현상금 사냥꾼인데 네. 로버트 드니로한테 늘 뒤통수 맞고 그렇지. 맨날 늘 당하고 늘 엮여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웃겨요. 마빈도. 존 애쉬튼이라는 배우가 그렇죠. 예, 나옵니다. 마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이 로버트 드니로한테 물어다 준 에디라는 그 보석금 보증인 정도 되겠죠? 그렇죠. 보석금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예, 있나 그런 봐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네. 누가 체포가 되면 보석 베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뭐 이렇게 보석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체포가 돼도 돈만 내면 네. 나와요. 그래서 판사가 얼마 땡땡 우리 전에 레리 플린트 했을 때 했었잖아요. 네. 돈 근데 내고 이제 이 사람의 그 위치나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네. 얘가 그 보석금을 45만 불을 보증을 서줬는데 그렇죠. 얘가 사라져버린 거야. 이 회계사가 보석이 돼서 나와서 찰스 그로딘이. 네. 네.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그 에디라는 이 보석금 보증인이 그 로버트 니로한테 시켜서 얘를 찾아와라. 그렇죠. 네. 예. 조 판톨리아노라는 배우가 좀 판톨리아노. 예, 조 판톨리아노가 에디 매트릭스에서 나오죠. 나중에 배신 때리는 놈. 그가 얘고요. 그러네요. 예. 첫 번째에서 어디서 만나 했네. 예. 근데 뭐 이 이탈리아인게 네. 옛날 그 바운드인가 그 거기에서 그 남편이었죠. 바운드. 그리고 데니스 파리나라는 네. 배우가 지미 세라노라는 역으로 세라노. 나옵니다. 악당. 예. 그 라스베가스를 주름 잡는 마피아 두목. 예, 두목으로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그 로버트 니로랑 시카고에서 좀 안 좋은 악연이 있어요. 예, 악연이 있는 사람이죠. 예. 데니스 파리나는 재밌는 경력이 있어요. 그렇죠. 뭐 아세요? 이 사람 원래 경찰이죠. 네, 이 사람 원래 경찰. 이 사람이 출신이에요. 시카고 경찰이에요. 네. 원래 네, 이 사람 마피아 역을 했지만 전직 경찰이에요. 예, 시카고 경찰이었고 경찰이야. 18년 동안. 오래 했네. 18년 베테랑이네. 네, 베테랑 진짜 그 시카고 경찰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지금 배우가 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 출신이고 이탈리안계죠. 네.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의 광팬이었어. 이 사람이 옛날에 시카고 컵스 경기하면 시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마피아 보스 뭐 악당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스네치에서 그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스네치. 네, 거기서 네. 뉴욕에서 이렇게 수면제 먹고 비행기 픽 타고 콩코드 타고 막 오고. 근데 이 사람이 시카고 컵스가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네. 108년 만인가? 염소의 저준가 뭐. 예, 그거 근데 시카고 컵스 우승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 안타깝네요. 예, 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이 많았겠죠. 시카고에는. 그렇죠. 맞죠. 평생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네. 아무튼 그 이 영화는 굉장히 밝은 영화고 그냥 뭐 사건이 계속 박진감 있게 막 이렇게 펼쳐지고
사건이 또 막 계속 꼬여요. 코미디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로버트 드니로가 87년도에 그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나 봐요. 다음 역을 네, 찾는. 그래서 좀 밝은 영화를 하고 싶다. 나 좀 밝은 영화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막 찾아다녔는데 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톰 행크스 나왔던. 페니 마샬. 예. 그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쪽 스튜디오에서 원하지 않았고 까였죠. 그래서 예. 톰 행크스가 했죠. 그래서 그랬고 결국 선택한 작품이 이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의 그 팬덤을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의외로 로버트 네. 드니로 팬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이 영화는 왠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바로 전에 했던 언터처블 같은 건 많이 네. 봤는데. 와 진짜 명작인데. 그렇죠. 그냥 코미디로 치부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좀 가볍고 너무 헐리우드 스타일의 그냥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 영화가 상당히 저는 명작이라고 평가합니다. 감히. 혹시 뭐 수상 내역은 뭐 상을 받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죠. 히트를 했긴 했는데, 네, 우리 천신만고가 아니고 뭐지? 몸고생 마음고생 별난 직업 영화 탑10 1위는 미드나잇 런이 되겠습니다. 자정 달리기 좀 그러네. 한밤을 달려라. 한밤을 달려라. 네. 괜찮네. 네. 하여튼 뭐 미드나잇 런이고요. 이 영화는 왠지 그 무슨 로드 무비이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버디 무비이기도 하고, 그렇죠. 액션 범죄물 같기도 네. 하고 뭐 그런데 사실 뭐 스토리나 뭐 구성이나 전체적인 플롯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영화 그냥 진짜 베버리 힐스 캅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 직업이 특이한 거죠. 현상금 사냥꾼. 그리고 이 설정이 그리고 또 조나단 이 찰스 그로딘도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이력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된 회계사인데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홍길동인 거예요. 홍길동. 그렇죠. 그러니까 마피아의 돈을 굉장히 악랄하다고 소문이 난 마피아의 돈을 1,500만 달러나 삥땅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횡령이기 때문에 이제 자표는 들어갔는데 잡혔어. 사람들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인 스타가 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죠. 이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로빈 이력을 후지 갖고 로빈 있는데. 홍길동. 그래서 사실은 잭은 이 사람을 로버트 드니로는 찰스 그로딘을 잡아와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약간의 존경심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정이 드는 거죠. 네. 둘이 같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잡혀가지고 오다가 뭐 이 둘의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회계사를 쫓는 게 마피아도 얘를 죽이려고. 얘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궤집죄에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현상금 사냥꾼들 마빈이랑 하여튼 에디라는 그 보석금 보증인은 자기 보석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얘를 언제까지 잡아와라. 그게 뭐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는 건가요? 5일인가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빈은 항상 백업 플랜이야. 플랜 B야. 예. 그래서 실력이 뒤처지니까 무식하고. 근데 돈 조금만 줘도 열심히 하니까. 네. 실력 뒤쳐주고 돈도 진짜 적은 돈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저 그 내용 있잖아요. 로버트 니로는 10만 달러에 약속을 했는데 이 마빈은 너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나 2,500달러 받기로. 2만 5천. 25,000달러 받기로 했는데. 네, 그리고 또 FBI는 또 얘를 빨리 그렇죠. 그 잡아가지고 지미 세라노라는 이 마피아를 잡는데 이 회계사가 결정적인 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악당 네. 그 네. 데니스 페리나가 했던 네. 지미 세라노. 짐 세라노가 악당 이름이죠. 걔를 잡으려고 이 회계사를 쫓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얘를 쫓는 거야. 근데 그렇죠. 잡기는 로버트 니로가 아주 처음에 아주 재기를 발휘해서 경찰 출신이라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뉴욕에서 잡아서 LA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LA로 어느 날 금요일 밤 자정까지 데려와야 되는데 5일이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잡기는 5일 전에 잡았어요. 첫날 잡았어요? 첫날 바로. 잡았어 그냥 첫날 바로. 바로 그냥 첫날 잡아놓고 그막 FBI도 도청하고 있고 그렇죠. 뭐 마피아들도 다 이렇게 빨대를 심어놨는데 정보국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지? 막 다 그치. 당황한 거죠. 놀랬죠. 아주 근데 유능한 경찰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피라냐들이 이렇게 덤벼들듯이 얘네들을 다 잡으려고 다 달려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찰스 그로딘
얘는 이제 여기 극에서 이름이 무슨 조나단 마두카스. 네, 그래서 별명이 듀크예요. 마두카스라서 이 듀크 찰스 그로딘이 기지를 발휘해서 고소공포증 아니 폐소공포증 비행공포증.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에 그 1등실에 앉아가지고 이게 손짓이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휘하듯이. 거기서 일단 딱 터져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웃기기 시작하는 거죠. 손을 그래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기 전에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그쵸. 패닉을 보이니까 이제 승무원이 기장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기장이 비행기를 끼익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쵸.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호송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FBI 모질리라고 그러잖아요. 못을 이릅니다. FBI 모질리인데 지금 호송 중인데 비행 공포증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쵸. 범죄인이라도 이렇게 억지로 태울 수 없다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죠. 인권.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라. 예, 그래서 딱 이제 명령을 하죠 기장이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차죠. 기차하고 뭐 그다음에 버스도 탔다가 무슨 택시도 탔다가 뭐 그리고 뭐 운전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저희 기차 전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FBI나 모든 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공항에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공항에서 다 대기하고 있지. 진을 그래서 딱 치고 있죠. 비행기가 쓰고 이제 다 승객들 내리고 FBI가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죠. 모즐리가. 그랬더니 이제 기장 만나는데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즐리가 데리고 왔다고. 그랬더니 내가 모즐리요.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모두 모즐리요. 그렇지. 그때 그 모질리의 당황한 표정 있잖아.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한 표정. 예, 그렇죠. 모슬리는 계속 당하고 허탕치고 빈집털이를 계속합니다. 뭐 그래요. 그냥 영화 스토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민날 그 전까지 그래서 민날 런이죠. 이제 LA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얘기인데 이 막 쫓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이 코믹한 그 위트를 잃지 않아요. 영화가. 그쵸. 클라이막스에 가서도 조차도 마빈 이거가 되게 나중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마빈이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참 뭐랄까요? 나는 처음에 이때 90년대 초에 본 것 같아요. 비디오 VHS 빌려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봤어요 영화를.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좀 그런 추억도 있고 그 뒤로 이 영화를 나는 이렇게 가끔씩 봐요. 그럼 참 재밌어 일단. 그쵸 재밌죠. 저도 이 영화 세 번째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세 번째 봤는데 나랑 친한 사람들이 영화 다 알아. 다 네. 내가 보라 그래. 세 번째 봤는데 저도 이번에 약간 이거 세 번째 보는데 재밌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혼자 보다가 계속 빵 터져. 마빈. 여러분들 이 영화 안 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마빈보다 모슬리? 모슬리가 너무 웃겨서. 바뀐 것 같아. 근데 모슬리는 되게 거인이에요. 네, 모슬리가 너무 웃기고 저는 찰스 그로딘이 정말 웃겨요. 아 진짜 표정이 뭐 찰스 표정 그로딘, 연기가 뭐 이렇게 똥 씹은 표정 있잖아. 이렇게 손에 수갑 채워져 가면서 계속 되게 고생하죠. 네, 똥 씹은 표정으로 계속. 그렇죠. 베토벤에서도 사실 그쵸. 그래요. 베토벤에서 그 표정 나오죠. 뭔가 이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인데 그게 되게 웃긴 표정인 케이스죠. 아니 그 중간에 얘네들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뭘 하는데 로버트 드니로는 여기서 완전 꼴초로 나와요. 그 콘스탄틴 진우가 혹시 세봤니? 여기 로버트 드니로 담배 몇 개 피는지? 아니요 안 세봤어요. 한 50개 피는 것 같아. 진짜 엄청 꼴초예요. 많죠. 그 빨간 말보로 레드 그걸 피죠. 근데 얘는 꼴초니까 돈이 없어서 담배를 사갖고 딱 온 거야. 그랬더니 찰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담배를 사온 거야. 밥 먹을 돈으로. 그쵸. 얼마 안 남은 돈으로. 그래서 찰스가 그러더니 남은 돈 다 달라고 그랬더니 동전만 몇 개 이렇게. 그렇죠. 근데 거기가 식당인데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무슨 요리가 있어. 소세지랑 달걀. 멕시칸 요리 뭐 초시조인가 뭐 하여튼 그거랑 달걀. 근데 그거를 거기 오늘 메뉴는 이겁니다 하면서 주방장이 그랬더니 그걸 못 먹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홍차를 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째려 모르고 있어. 그래서 로버트 디너로가 좀 있으면 돈 찾을 거니까 그거 돈 붙여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아무거나 진짜 스테이크 이런 거 사준다고. 그랬더니 나 저거 먹을 거야. 그러잖아. 저 소세지랑 달걀. 근데 마음에 담아둔 거지. 마음에 담아둔 거지. 못 먹었으니까. 홍차 마시잖아. 그런 거서부터 하여튼 이 대본이랑
뭐 이런 거가 아주 재밌어요. 쉴 틈이 없더라고요. 쉴 틈도 없고. 예. 저는 세라노의 그 두 명 부하도 웃겨갖고 그래도 있구나. 참. 두 명 부하. 토니랑 뭐 그쵸. 바보 넘버원, 바보 넘버 투. 저기 바보 넘버원이 두목한테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있는데 바보 넘버2는 옆에서 막 펀치하면서 장난치고 있어. 아니 되게 심각한 얘기하는 거잖아, 그 사실. 그쵸. 아니 근데 처음에 로버트 디니로가 얘를 만나가지고 한 명이 조 패시랑 닮았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넌 패시냐 이렇게 그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조 패시라고 그래요. 진짜 조 패시랑 좀 닮았어. 그래서 얘네 둘은 마치 그 홈얼론에도 두 도둑놈처럼 그렇죠. 계속 바보짓만 하다가 세라노의 양팔. 근데 막판에 더 바보가 나타나는 바람에 마빈을 얘네들이 때려눕히고 이 듀크를 모텔에다 납치해 놓고 그러니까 거기 마빈이 즉석 카메라로 폴라로이드로 거기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흥정을 하다가 사진을 보자마자 부하 1이 이제 한순간에 알죠. 아 얘가 어느 호텔에 있는지. 사진 속에 수건에 호텔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바보2가 마빈을 때려 눕히거든요. 그치. 그랬더니 바보2가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얘를 이렇게 때려 눕혀? 그랬더니 듀크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진에 있잖아. 그러더니 사진을 딱 보더니 아 약간 그 반응. 아 재밌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재밌는 씬이 이 로버트 드니로랑 찰스 그로딘이랑 둘이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배는 고프고 막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을에 가서 이 듀크가 되게 머리 좀 회계사잖아요. 유능하잖아. 그러더니 모슬리 신분증 좀 줘봐. 그러더니 어떤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바에 들어가죠. 바에.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죠. 돈을 이렇게 빼갖고 나오는 그런 씬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로버트 드니로는 못하니까 찰스 그로딘이 내가 대신 해주겠다. 존수가 있다고. 그러더니 가서 이제 그 FBI 요원이고 지금 여기 위조 지폐를 $20짜리 위조 지폐가 돈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20짜리 다 꺼내놓으라고. 근데 그거를 진짜 그럴듯하게 둘이서 계속 그 합을 탁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랑 찰스 그로딘이 아주 그냥 호흡이 그렇죠. 착착 맞죠. 거기서 이렇게 네. 뭐 무슨 화학 뭐 몇 번 무슨 뭐 리트머스 그랬더니 로버트 드니로가 연필로 이렇게 거기 지표를 막 지워. 그러다가 아 그거 말고 2번 그랬더니 침으로 침 발라가지고 뭐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30년 된 영화잖아요. 30년 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30년이 뭐예요? 위트가 30년이네. 예. 위트와 이런 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 있고 확실히 명배우들과 명감독이 만나서 만든 영화라 그런지 사실 30년 전 영화 보면 우리 지금 88년 영화들 보면은 그 오래된 영화잖아요, 사실. 오래됐죠. 뭐 비단 88년뿐만 아니고 80년대 영화라 그러면은 뭐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뭐 그때 영화들 생각해 보세요. 응? 아무튼 지금 요즘 봐도 절대 최근에 나오는 무슨 코미디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 영화라는 거죠. 도리어 더 좀 뭐라 해야 되나 재미의 뎁스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질감이 있는 그런 영화. 로버트 드니로가 요 당시에 요 40대 요때 로버트 드니로가 나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의 나이인 것 같아요. Falling in Love 요거 요때 80년대 90년대 찍었던 영화들.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의 이 외모 룩스가 요때가 나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이 뭔가 좀 깊이가 있고 좀 그래 보여. 적당히 천박하면서 적당히 좀 지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찌든 듯하면서 가벼운 듯하면서 뭐 그러면서 되게 반듯하잖아. 그러니까요. 불륜 영화에서 그 Falling in Love 때 외모잖아요 지금.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하긴 하고. 그러면서 멋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지. 희한해. 하여튼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게 보느라고 저도 진짜 재밌는 장면을 계속 돌려서 보고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처음 보는 영화잖아요. 근데 저도 이 화면과 이 질감에 되게 익숙해졌었나 봐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저는 요즘에 그 되게 선명한 이런 색채보다 저는 이렇게 약간 그 VHS 같은 이 색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 필름이죠, 파나비죠. 네, 너무 편안하게 봤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 많이 뭐 그 표현들 많이 하는데 뭐 레알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 진짜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형사 코미디물 그러니까
이 물에 이거 진짜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봤어요. 오리지널 막 이런 진퉁인데?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느낌. 뭐 형사물은 아니죠. 이게 형사가 아니니까 전직 형사긴 한데 사실 영화에서 약간 클리셰죠. 전직 형사, 엑스컵. 지금 형사는 아니고 전직 형사들. 얘네들이 굉장히 뭔가 잘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로버트 드니로는 오히려 강직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잘리고 그쵸. 그런 걸 하죠. 그 세라노가 사실은 그 시카고 경찰 대부분을 다 매수를 했는데 얘만 얘그 로버트 드니로도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거절하니까 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이번에 나온 무슨 보안관 이런 보면 이게 전직 경찰, 네, 전직 뭐 경찰. 그런 거죠.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웃음과 박진감과 액션으로 이렇게 점철돼 있지가 않아요. 보면 이게 시카고에 자기 전처와 자기 딸이 살고 있잖아. 근데 보면은 뭐 9년인가 아직 못 네. 봤다고. 한 번도 9년 안 동안. 봤다. 9년 동안 사이가 어떻겠어. 근데 얘네들이 정말 시카고에 떨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동쪽 뉴욕에서 LA까지 오는 상황인데 중간에 막 쫓기다가 자기 전처의 집에 간 거죠. 이 전처가 또 자기 동료와 결혼했죠. 네. 그 부패 경찰이라고. 시카고는 뭐 마피아의 온상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 딸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은 맞아요. 볼 때마다 눈물이 찡하죠. 핑 돌아요. 그 그래요? 대사가 없어. 둘이 이렇게 그냥 쳐다만 봐. 그 아빠의 마음이 나는 뭐 딸은 되게 그윽하게 아빠를 쳐다만 그러니까 그윽하다? 극한 게 아니고 되게 놀란 토끼 눈으로 저 사람이 내 아빠를 아빠구나. 9년 만에 네. 봤는데 그게 감정이 네. 복잡하겠죠. 네.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아내랑 네. 9년 만에 만나도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오래된 사이가 그렇잖아. 또 막 싸우고 막 언성을 높이다가 딸이 옆에 서 있는데 얼마나 컸겠어. 9년 동안. 근데 또 미안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이 막 복합돼 있는 그 또 드니로의 그 연기도 그래서 그 훌륭하죠. 물어보는 게 너 지금 몇 학년이니 이걸 물어보잖아 아빠가. 그 둘이 전화도 안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랬더니 8학년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 거야. 그래서 아내가 아무튼 40달러인가 현금 40달러 주고 자기 차 갖고 가서 내가 남편한테는 정비소에 맡겼다고 할 테니까 나중에 LA 가면 돌려받는 걸로 하자. 차를 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딸이 뛰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80달러를 자기가 그 맞아. 베이비시터해서 모은 알바한 돈 돈이라고 하면서 아, 아빠한테 주죠.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받고 그냥 가죠. 받지 않나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 안 받았어요? 끝까지 안 받은 받고 걸로 그냥 받은 가요. 걸로 알지. 그랬나? 그게 걸로 못 받지. 이 아빠가. 근데 저는 내가 굶더라도 그 딸하고 만나는 장면에 음. 조금 저는 뭐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놀랬어요. 이거를 영화를 한 서너 번 이상 보면은 거기서 눈물이 나온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장면에서 눈물 나가서 아, 이 영화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어?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 장면 말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뭘 저는 딸하고 만났을 때는 제가 놀랬어요 그냥. 왜냐하면 둘이 꼭 끌어안거든요. 그렇죠. 저는 끌어안을 수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놀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바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서로 엄청 그리워. 아니 서로-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 끌어안는 장면이 보면 볼수록 동화가 될지 몰라도 처음 보면 그게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가 4-5살 때 아빠를 못 본 거예요. 그때부터 다 클 때까지. 그때 보고 아빠를 9년 동안 못 본 상태에서 사춘기도 지나거나 그 시기가 됐는데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 되게 애틋함으로 꼭 껴안을 아니 그 수가 끌어안는 장면이 있을까라는. 되게 어색하잖아. 그래서 로버트랑 와서 이렇게 쭈뼛쭈뼛 안아주는 게 되게 쭈뼛쭈뼛이지요. 어색해. 아니 되게 꼭 끌어안는단 아니, 꼭 말이에요. 끌어안진 딸도. 아니 않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데 그게 어색하고 그 여러 너 민망함 지금 영화를 처음 봐서 그런데 여러 민망함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나는 이 영화 되게 많이 복합돼 있어. 봤거든.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요. 뭐냐면 영화를 계속 보면 뭐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수는 있는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저렇게 껴안을 수 있을까? 왜냐면 껴안기조차도 힘들 수 있거든요. 아무 대화도 없이. 예, 아무 대화도 없이 서로 이렇게 껴안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놀랬다. 껴안았다라는 건 그 장면에 사실은 미국이라 그래. 그쵸.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공감이 안 됐어요. 아. 그렇게 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뭐, 아빠가 딸이면 저럴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어디서 눈물 울었어? 났던 장면은 어디서 어디? 울었어? 아 눈물 났던 마지막 장면은 장면? 뭐 엔딩이죠 뭐. 그래도 눈물이 거기 엔딩이죠. 엔딩? 예, 엔딩에서 우리 왜, 허리띠? 뒤돌아서 딱 가는 장면에서 다시 부르잖아요. 아 잠깐만 보라고. 그때 뭐 그냥 내가 돈을 받는 것 같아. 그냥 뭐. 아 그건 뭐 아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뜻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뭐, 근데 아유, 그건 그치. 약간 클리셰이긴 그 한데. 따뜻함이 이렇게 싹 전해져서 음. 아주 그리고 그때 제가 왜 눈물이 그러니까 흘렸다기보다 눈물이 맺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가 막힌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화를 오고 가는 사이에 로버트 드니로가 눈물이 맺혀요. 아 그래? 눈물이 차올라요. 로버트 드니로 눈에. 그걸 보니까 제가 더 이렇게 로버트 드니로가 같이 그러니까 차오르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아. 로버트 드니로가 사실 되게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정으로 인한 결심을 그치. 하잖아요. 네, 풀어주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 결심을 하면서 어떤 그 감정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니 근데 이 영화 네. 참 잘 되는 거가 뭐냐면 그게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네. 아 제가 결국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발전시켰어요. 중간에 보면 둘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렇죠. 싸우고 도망치고 때리고 서로 목숨 두고 한 번씩 구해주고 네. 뭐 이러면서 또 배신도 당하고. 근데 찰스 크로디 집요하게 막 계속 질문을 하잖아. 난 그 버스 안에서 계속 물어보는 씬이 있어. 너 담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알아? 그러면서 그렇죠. 간접 후연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니까 또 너 왜 마누라라고 왜 이혼했어? 막 그리고 계속 귀찮게. 그러면서 우리가 동화돼 보면서 이 찰스 크로디 아니면은 로버트 드니로한테 동화가 되게 돼 있어. 이 영화 보면은 중간 정도 넘어가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정이 딱 생기고 우정이 생긴다라는. 근데 중간에 이제 위기도 오잖아요. 기차 올라타고 막 이럴 때 네. 이렇게 도망갈라 그러고. 근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려고 그럴 때. 그러면서 약간 둘의 그 우정 남자들 간에 네. 좀 그런 뜨끈한 그런 거가 느껴져서 그거를 잘 묘사했어요. 그게 이 마틴 브레스트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의 향기도 보면 네. 그 알파치노랑 네. 오도넬, 네, 크리스 오도넬. 크리스 오도넬 이 둘의 그 우정 네.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을 잘 시켰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저 두 사람이 진짜 감정이 저렇게 서로 그거를, 이렇게 발전이 되겠다라는 그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잘 묘사하는 게 쉽지 않은 온도가 거잖아요. 사실 이게 영화 보면은 대부분 온도가 10도 20도 가다가 갑자기 70도로 올라가거든. 그러면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은 10도, 20도, 30도 이렇게 10도 올려가는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베버리 힐스 캅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조 블랙의 사랑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나?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잘된 코미디고 되게 가벼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난 소장하고 애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로버트 드니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죠. 그럼요. 필관인데 예. 의외로 많이 안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midnight run이 음. 미드나잇 런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미드나이트 미드나잇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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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idnight run. 그런 근데 영화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원래 이 영화의 판권을 가지고 있던 스튜디오가 파라마운트였어요. 파라마운트가 그 찰스 그로딘이 맡은 그 역할을 성별을 바꿔가지고 여성으로 하려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쉐어를 쓰려고. 쉐어를 써서 여자로 바꾸자.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에서는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마틴 브레스트가 단칼에 거절했대요. 잘했다. 싫다. 잘했어. 네. 그래서 스튜디오가 그러면 배우가 우리가 좀 찍어줄게.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를 찍은 거예요. 로빈 윌리엄스를 제안을 했고 로빈 윌리엄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은 난 찰스 브로든이나 할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마운트가 좀 빈정이 상했는지 듀크를 네. 로버트 드니로가 아니고 듀크를 로빈 윌리엄스로 예, 로빈 윌리엄스로 하려고 했고 로빈 감독은 찰스 브로든을 선택한 거죠. 잘했네. 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가 유니버셜로 그냥 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요? 예. 삐졌어. 그래서 네, 이 프로젝트 통째로 그래서 유니버셜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예, 이런 또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이 둘의 어떤 그 찰떡궁합이 둘 다 그리고 사실 찰스 그로딘이나 로버트 드니로나 뭐 대배우긴 한데 코미디 전문 배우들은 아니거든.
찰스 그로딘도 알려진 게 코미디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아주 다양한 영화에 나온 사람이고. 저는 주로 코미디만 그렇죠. 근데 코미디가 재밌어 이 사람. 코미디가 이렇게 근데 화난 지가 웃거나 이러진 않잖아. 네, 화난 표정 이게 심각하게 화난 표정으로 그래서 웃기죠. 웃긴 예. 거지. 근데 뭐 이 사람은 뭐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30년대생인가 뭐. 35년생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웃긴 거예요. 더 코믹 전문 배우들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웃긴 거고. 모슬리 이런 사람 여기서 안 웃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 다 모두가 심지어 마빈도 되게 심각해 항상. 근데 마빈 진짜 심각하지. 마빈도 착하잖아. 근데 그렇게 로봇들한테 항상 당하는데 또 당해주고. 그래서 코미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 배우들이 웃기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심각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웃음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코미디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영화 보면서 또 이렇게 푹 빠졌던 게 음악이에요. 음악이 어우, 찐득찐득한 이렇게 뭐 블루스 계열이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기타로 뭐 블루스랑 예, 예. 블루스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거 계속 찐득찐득하게 나오니까 이 로버트 니로의 그 외모와 의상처럼 저도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면서 쭉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거 음악은 데니 엘프만 오리지널 스코어는. 그러다가 그 엔딩 때 아주 가벼운 무려 데니 엘프만이에요. 이때 80년대는 데니 엘프만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죠. 근데 그런 잔재미들이 쭉 가는데 또 몰아주는 그게 있잖아.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단연 그 맥카렌 공항,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공항 있죠. 네. 그 씬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공항에서 그 약간 긴장감도 있고 거기서. 긴장감 최고죠. 아까 진욱이가 마피아 디스크 마피아 현상금 사냥꾼 그리고 다 모여, FBI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작전이 벌어지는 대충돌이 벌어지는 거기서 신이죠. 마빈이 큰 일을 해 아주 거기서. 거기에서 갑자기 모든 작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빈이 나타나서 마빈도 사실은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던 거잖아. 다 포기하고 멍든 눈으로. 뭐가지고 집에 가려다가 저 뭐야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를 끝으로 또 엔딩 대단원도 또 아까 진우이가 얘기한 또 훈훈한 엔딩이 훈훈한. 있고 마지막 엔딩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예쁘게 딱 끝냈어요. 네, 공항에서 맞아요. 공항에서 딱 끝내죠. 택시 운전사한테 네. $1,000짜리 바꿔줄 수 있나요? 정신 나갔구만. 뭐 이거 가니까. 걸어가야겠네. 그리고 공항에서 걷기 시작했죠. 저는 이 영화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까 낮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많이 봤으니까 좀 돌려봐야지 하다가 그냥 재밌게 보고 그렇죠. 정말 내가 90년대 초면은 벌써 거의 20년 다 된 90년대 초가 20년이냐? 30년이냐? 뭐냐? 거의 30년 전에 나도 봤는데 이 영화를 그때 느낌 그리고 그때 이 영화 그게 참 영화의 좋은 점이잖아요. 영화는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변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영화도 변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변했으니까. 이게 그런 매력. 이 몸고생 마음고생 별난 직업 영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직 형사라 너무 형사랑 잘 어울리고 너무 형사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관련 직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맞아. 이제 동료 형사한테 또 정보도 얻고 거기 그 장면 있잖아. 이제 FBI한테 잡혀가지고 그렇죠. FBI랑 작전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작전을 같이 하는데. 근데 이제 몸에 이제 막 무슨 녹음기 같은 거 설치하는데 와이어 예. 타면서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웃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즐리가 너 지금 왜 웃냐고 그러니까 그쵸. 아니 갑자기 내가 경찰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대사가 있지. 너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그 대사가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경찰이 하고 싶 그 일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버트 니로가 몸에 막 이 감청 이 장치를 막 도청 장치 막 할 때 웃으니까 그렇게 웃은 적이 없거든요. 영화 그치. 보면. 왜 웃냐고 최과장형 모즐리가 되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너 지금 왜 웃냐 이렇게 물어보지. 다시 경찰이 된 기분이야라는 어. 대사를 하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실- 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 몸에 도청 장치 와이어를 그쵸. 하면 다들 되게 긴장하고 긴장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하기 싫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로봇들이 비실비실 웃어서 얼마나 하고 그런 게 싶었어요. 있네요. 좀 반대.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연결되는 마지막 대사가 또 있잖아요. 세라노한테 날리는 대사. 아, 그렇죠. 10년 만에 그렇죠. 1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야 된다. 그치. 라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죠? 너는 체포됐다. 그렇죠. 그거 야, 그랬을 때 네. 맞아. 아주 멋있게 봤습니다. 그러네. 그놈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얘기가 또 약간 사실 궁금한데 영화가 2를 만들기 좀 그렇잖아. 이 영화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히트를 해서 90년대 몇 편이 TV에서 이 속편들이 나왔어요. 3편인가 4편인가 나왔어요. 뭐 로버트 디니로가 나온 건 아닌데 midnight run 시리즈들이 좀 나왔죠. 단행본 비슷하게. 잘된 영화고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아주 코스 요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고요. 그렇죠. 특히 이 영화는 젊은 로버트 드니로 정말 전성기의 로버트 드니로 볼 수 있다라는. 이 영화는 어디 IPTV 이런 데 없나요? 있겠죠. 의외로 잘 사람들이 이 영화 많이 안 봤어. 이상하게. 이유가 뭐지? 제목인가? 제목 같은데. 제목 때문에 그런가? 예, 저는 미드나잇 런. 전 심지어 제목을 처음 들었어요. 아 이런 제목. 저는 아예 모르고 있던 영화였어갖고. 미드나잇 엑스프레스 이런 거랑 헷갈려서 그런가? 그거 심각해가지고. 미드나잇. 에로물 같은. 하여튼 저기 뭐 몸고생 마음고생 영화라고 했는데 저희는 몸고생 마음고생 중인 이 직업을 떠나서 다시 이 직업으로 돌아오겠냐라고 했을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텐데 이 로버트 드니로처럼 정말 천상 이 형사에 이렇게 푹 빠져 살 수 있는 이런 직업이 또 있을 수 있나 혹은 이런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볼 만한 영화였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이 영화 현상금 사냥꾼 하겠습니까? 한 일주일 안에 죽을 것 같아. 난 이런 거 하면은 총에 맞아가지고 이게 되게 위험한 직업 같아요. 항상 범죄자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이 직업이 극적으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봤던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도 얘네들 다 현상금 사냥꾼들 아니야. 너구리. 로켓. 너구리 생각난다 또. 이 현상금 사냥꾼 이게 그래서 영화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별난 직업. 파파라치는 있지. 파파라치. 약간 사진 비슷하죠. 찍어서 약간 돈 버는. 그 속성이 비슷하네. 근데 미드나잇 런은 왜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이 언어가 말이 언어 때문에. F 워드를 너무 많이 하죠. 워드가 뭐 120번 가까이 나왔을걸요? 120번. 예. 해봤어? 아니 뭐 그렇게 본 것 같아. 119번인가? 그리고 이건 케이블에서는 아마 못 틀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모두가 담배를 피우고 있죠. 이때 80 보면은 이 로버트 드니로가 공항 뭐 비행기 안 비행기 뭐 그렇죠. 기차 뭐 어디 할 것도 공공장소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같으면 그 간접흡연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그렇게 영화에서 찰스 그로딘 대사 너 그렇죠. 세컨더리 스모킹이라는 말이 뭔지 아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 얘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보면은 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기차에서 치킨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우가 너 약간 뜨끔하지 않았니? 봤어요. 너 그거 왜 그런 거 죽은 동물 먹냐고. 뭐 그러면서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케이블에서 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예. 근데 저희 IP에도 제 건 없네요. IPTV 없어? 저는 없어요. 뭐 하여튼 DVD나 좀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재밌어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로버트 드니로 베스트 5 영화 꼽으라면 이 영화를 꼽을 것 같아요. 예. 5위에 뭐 모르겠어요. 순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화 5개 하라면 이 영화를 하겠어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뭐 대부 이런 거랑 같이. 네. 그래요. 이 직업은 안 해요.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진욱이는 안전하면 해요. 안전하지 안전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 이게. 안전하더라고 이제. 아니, 근데 제가 막 뭐 도청하고 막 이런 건 되게 흥미로워요. 못한다 그래 그냥. 도청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 한번.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야. 아니 현상금 사냥꾼은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까 경찰을 하라면 하겠는데. 경찰은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글쎄요 경찰 뭐 형사. 근데 되게 아까 그 사건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건 못 할 것 같아요. 뭐 사람 쓰러져 있고 막 이러면 난 그런 못해 거? 나 못해. 강력계 감식 뭐 이런 거요. 한두 번 가봤거든. 그래요? 나 되게 취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진짜? 나는 못 진짜 봐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형사 매드독 우리 언제 했었죠? 네 했었죠. 옛날에 로맨틱 코미디였나? 거기서 로버트 드니로가 그거였잖아. 현장 감식반 그 포렌식 그
현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거 했잖아. 거기서 저스트 지골로 이거 부르면서 빌 머레랑 나왔던.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형사는 아닌데 경찰인데 형사는 아니고 좀 그걸로 나왔네요. 최근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아무튼 이 경찰 직업은 경찰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걸로 우리 몸고생 마음고생 별난 직업 영화 탑10은 이걸로 이제 마감을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몸고생 마음고생 하셨고요. 몸고생 마음고생. 그래도 역대 에피소드 중에 몸고생 마음고생 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다음 주는 우리가 뭐 극장 가다를 하거나 좀 한 주 쉬거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힘든 채로 산다 하루하루 가는 게 그리 쉽지 않다 모두 웃고 있지만 저마다의 고민 짊어지고 산다 모두가 힘들다 힘든 채로 산다 돈 몇 푼의 머리를 매일 조아린다 어찌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겠죠.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만의 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다 해가 뜨는 세상을 보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후끈해져 오는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일, 천직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당신의 일과 인생을 존경합니다. 몸고생 마음고생 별난 직업 영화 탑10 마칩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힘찬 또 한 주 또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고생 마음고생은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끝날 때까지 계속. 형 우리 무용부 우리도 이거 1이면 이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이면 안 할래. 안 할 거예요? 나 이거 일이면 안 돈 주고 이거 월급 준다면 할 것 같은데. 돈 주고 월급 주고는 저 평생. 오시학이랑 일 못해. 여러분하고 그냥 평생 그냥 돈 주고 일하는데 오시학이랑 일 못해. 내가 알고 있어요. 못해.